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대통령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미국은 대통령 있죠. 이름 모르는 줄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그죠?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이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데 미국은 대통령 말고 또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있죠. 총리는 의원 내각제에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갖고 있고, 대통령제 요소도 갖고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총 9번의 헌법을 고쳤는데요. 이 9번의 헌법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도 했다가 의원 내각제도 했다가 또 대통령제로 왔는데 또 헌법을 바꾸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막 왕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엄청난 큰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대통령제였다가 87년 6월 항쟁을 끝으로 마침내 국민이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았습니까? 네, 안 뽑았어요. 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이라는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약간 좀 이상한 시스템이었죠. 누가 봐도. 자, 어쨌든 우리나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대통령제를 알아보자라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대통령제는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각각의 선거로,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선거란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각각의 선거로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우리는 총선 그럽니다. 총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선출하여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대선 그러죠. 그러니까 총선이란 말은 국회의원 총선거. 빰빠밤. 우리 지난 얼마 전에 했어요. 대선이란 말은 대통령 선거. 뭐 이렇게 되겠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제의 특징을 그래서 권력 분립형, 권력 분립형.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우리는 입법부하고 국회하고 행정부가, 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권력 분립형 정치 형태. 이 혓바늘이 좀 돋아가지고요. 발음이 좀 새네요, 자꾸. 또박또박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발음이 좀 살짝 아파요. 자, 대통령제에는 권력 분립에 충실한 정부가 돼요. 권력 분립에 충실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권이 정확하게 나눕니다. 입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는 행정부, 사법부는 사법부.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첫 번째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즉 의회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야 니네 다 꺼져! 그럴 수 없어요. 의회는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국민이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해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했죠. 해산시켰죠.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이럴 수 있어요. 의회가, 즉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만드는 걸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자, 이러이러한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합니다. 이러이러한 농법 개정안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해야 되는데 딱 보고 이거 아닌데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은 다시 국회에 가서 재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게 약간 의회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뭐죠? 야, 니네 법률안 똑바로 잘 만들어. 잘못 만들면 내가 거부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 우두머리. 행정부의 가장 1인자,
동시에 국가 원수,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 셋 중에 하나 행정부의 1인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1인자,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권 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제1인자는 누구죠? 예, 국회의장. 행정부의 제1인자는 대통령. 사법부의 제1인자는 대법원장. 그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각각의 1인자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 즉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국가 조직 말고 통틀어서 대표 누구냐 이거. 그래서 회의를 나가거나 외국에 누가 오면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대표가 누구냐. 예? 국가 원수를 쓸 지위도 갖는다. 자, 대통령제를 설명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민들이, 여기 국민이 많이 있죠. 투표를 통해서 입법부, 의회를 구성합니다. 그죠?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 근데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다시 해와. 여기서 퀴즈. 다시 해와. 그랬는데 또 마음에 안 들게 해왔어. 또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절은 한 번만. 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종 동의권이 있습니다. 동의권이란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의 지위를. 그래서 대통령이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군대는 국방부 소속이죠. 국방부 장관 임명 누가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행정부, 국방부 장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에 아니면 또 어떤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거. 자, 미국이 우리 우방 국가이니까 이라크에 군대를 같이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미국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또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호적인 측면에서 그거 동의해 주세요라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 300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총리로 쓰고 싶은데 동의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동의해 주세요. 이런 각종 동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래요. 서로 하나씩 견제와 균형의 카드가 있는 거죠. 장점은 뭐냐? 시간이 네, 조금 아쉽네요. 대통령제의 장점은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므로, 즉 국회에서 대통령 너 나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죠? 국민이 직접 뽑았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의회 니네 다 꺼져! 그럴 수 없어요. 왜죠? 국민이 뽑았어요. 각자 국민이 뽑았어요. 서로 불신임할 수 없고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뭔가 자기가 일을 할 때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쫓겨날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쫓겨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이 현저히 잘못하면 국민의 심판을 쫓겨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갖고는 쫓겨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네, 10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데렐라는 12시 되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되죠. 저희는 10분 전에 집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업로드가 안 돼요. 10분이 넘어가 보니까 업로드가 안 돼. 그리고 10분 이상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